여러분들은 아닌데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집중해서 행렬 단원이에요. 시험에서는 많이 쳐줘봤자 세 문제예요. 많이 쳐줘봤자 세 문제인데 나올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뻔히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곱셈 공식 가지고 교환 법칙하는 거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요거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덧셈이나 뺄셈이나 연산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칙 연산을 이용한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통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행렬의 거듭 제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아마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작년 거 시험지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거의 8, 9개를 다 찾아봤는데 그 8, 9개 학교의 공통점이 그 3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낸 학교가 한두 개 있긴 한데 그건 뭐 예외사항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행렬이라는 건 수 또는 문자를, 그렇죠? 직사각형의 형태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놓고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뭔가 밋밋하고 정리도 안 되니까 괄호로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행렬을 배우는 목적성은 통계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얻어내고 그 자료들을 통계화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행렬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통계학과나 경제학과나 아니면 컴퓨터나 IT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학교 때 이산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이산수학은 이 행렬을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깊이 있게 들어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미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겁나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렬을 읽는 방법은 행열 순서대로 읽습니다. 행열. 자, 요렇게가 1행, 2행, 3행, 그리고 요렇게가 1열, 2열, 3열 이렇게 읽는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줄은 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것이 열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 그럼 얘는 행이 2개, 열이 3개니까 2행 그리고 3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글로 쓰기 굉장히 귀찮아서 2, 4, 2, 3행열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행과 열의 숫자가 같아서 이 모양이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룰 때 우리는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는데 성분이 2개씩 있어요. 이렇게 행렬이 2개씩 그리고 행렬이 3개씩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얘는 2 곱하기 2행렬인데 우리가 얘를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3차 3 곱하기 3입니다. 3차 정사각행렬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우리는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반드시 행, 열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정사각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들은 n차, 2차, 3차, 4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4차부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4차부터는 거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왜? 연산이 미쳤거든. 자, 나중에 우리 곱셈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미 배웠으니까 살짝 언급해보면 자, 이렇게 4개가 있었다. 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억 이런 식으로 곱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한 번, 2번, 3번, 4번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2행렬이 만나면 이렇게 해서 4번 곱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4차 정사각행렬이면 16번의 곱셈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게 그냥 16번이 아니다. 4개가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곱하는데 아시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4번의 곱셈을 16번 하는 거야. 아니야. 인간적이지 않아. 그래서 4차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가끔 이번에 작년 거 시험지를 보니까 3차 정사각형렬을 낸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곱셈에서. 근데 이것 또한 딱 한 학교야. 김포. 이상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낸 건지는 주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 물론 여기는 없었어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곱하자. 그치? 그런데 이 곱셈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곱셈이 이루어져요. 새끼를 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하잖아. 그치? 근데 여섯 번 안에 세 번씩 있어. 총 몇 번? 18번의 곱셈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 행렬과 같은 행렬 뭐 이런 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미지수가 들어있었어. 와, 괜찮다. 여러분 학교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여러분 학교는 기껏 해봐야 2차 정사각 행렬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연산이 많아봤자 2 곱하기 4에서 8번 정도로 정해질 거다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행렬의 용어의 의미였고요. 계속 이어서 갑니다. 행렬의 성분이라는 건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띵띵띵인데 여기에 뭐 3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쵸? 여기는 뭐 5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게 행렬은 그 행렬이라는 녀석의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그 행렬이 무슨 행렬인지 기호로 보통 표현을 하게 돼요. 문자로. 성분들은 보통 소문자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행, 이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를 두 가지 표현을 할 거야. 이행, 이열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행, 이열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좀 편하잖아. 근데 이런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좀 혼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행렬이죠. 3행3열. 그렇죠? 3행렬. 얘는 9,3행렬.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행3열. 이런 느낌. 2,3행렬.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호적인 의미니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앞에는 행이에요. 행, 열 이렇게 봅니다. 행과 열 순서대로 본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서로 같은 행렬 그냥 같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같아요? 성분들끼리 서로 같으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같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두 행렬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행렬의 크기가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얘가 m 곱하기 n 행렬이면 B행렬도 m 곱하기 n 행렬이어서 크기가 온전하게 서로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같다 이 정도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씩 진행이 될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이 만들어지는 이 아이들의 연산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행렬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라는 행렬을 만들어내고 싶어. 근데 봤더니 I가 앞에 있죠. 얘가 행이고요. 얘가 열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3 곱하기 2행렬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리가 3줄 2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자리에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1,1, 1,2, 1,3, 2,1, 2,2, 3,1, 3,2 이런 성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저 식에서 땡겨와야 돼. 그럼 어떻게? 요 주어진 숫자에다가 행렬 대입하시면 돼요. 1행 1열 대입하면 2가 나올 거. 그 다음에 2행 1열 대입하면 5가 나올 거. 3행 1열 대입하면 8이 나올 거예요. 1행 2열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고요. 2행 2열 대입하면 4, 10 이렇게 만드십니다. 괜찮죠? 여러분 학교 시험에 작년 걸 보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냥 행렬을 던져주기보다는 최소한의 연산 정도는 너희가 하라고 시켜줘요. 그러면 저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우리를 좀 혼동되게 만들어요. I하고 J의 대소관계, 행과 열의 대소관계.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일단 얘는 행과 열이 3개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자리가 세 자리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푸느냐? 자, 행과 열의 대소관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가로 라인에 여기 대각선 라인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I와 J가 행과 열이 같은 라인이거든요. 자, 이쪽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열이 더 큰 거예요. 이쪽 근데 외워야 되나? 아니 그냥 대입해봐. 1,3이니까 열이 더 크잖아. 그쵸? 얘는 3,1이니까 행이 더 크죠? 이쪽은 행이 더 큰 겁니다. 행열. 그러면 우리가 저 식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행이 더 커. 그럼 이쪽 라인
요 라인은 행이 더 크니까 저 위의 식으로 풀겠고 밑에 거는 열이 더 크거나 같아. 그럼 요 라인은 열이 더 크니까 요 계산식을 따라가겠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숫자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 연산식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1차식의 형태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 2차, 3차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들어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이번에는 서로 같은 행렬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A랑 B 혹은 C라는 행렬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행렬들끼리 서로 같은 것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성분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열리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에서는 밑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A가 2고요. C 플러스 3이 5고요. B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B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좀 귀찮긴 하지만 충분히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하고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표현이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기호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덧셈 뺄셈 너무 쉽죠? 덧셈 뺄셈을 하려면 두 행렬의 크기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에는 어떤 성질도 있냐면 실수배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A 더하기 B라는 행렬을 하는데 자, 얘를 B 더하기 A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환 없이 성립하고요. 근데 A-B를 했어.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봐봐. A 더하기 2B라는 녀석이 있어요. 실수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A에다가 B를 두 번 더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B를 먼저 A한테 B 행렬에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실수배랑 다항식의 연산으로 접근하면 된다. 너무 편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절대적으로 덧셈 뺄셈에서는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근데 뺄셈이라는 녀석은 묶어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뺄셈에는 뭐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2-3과 3-2가 같지는 않죠? 2 더하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같은 거죠? 근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행렬과 단위행렬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영행렬은 그냥 크기가 n차, 2차 정사각형렬 영행렬 이런 거고요. 크기가 이런 영행렬도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이렇게 생긴 영행렬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싸그리 몽땅 그냥 영행렬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성분이 모두 영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고 대문자 O로 표시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에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2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1, 3, 1, 5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 6, 20 이렇게 된다. 너무 쉽죠? 이런 거예요. 자, 행렬의 실수배 성질. 근데 실수배는 좀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요거 근데 쉽게 말하면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A 행렬이 1, 2, 3,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혹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비행률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고요. 이거 어떻게 해도 된다는 소리일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는 편하게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행렬끼리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지만 실수끼리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얘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치? 왜? 너무 쉬워서. 근데 혹시 몰라.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착해서 제발 그래도 한 문제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걸 낼 수도 있어. 그쵸?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행렬과 B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X라는 또 다른 행렬이 있는데 이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X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과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덧셈 뺄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은아, A라는 행렬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 덧셈 뺄셈을 해야 돼. 그럼 행렬의 크기가 A랑 B랑 X랑 다 어때야 될까? 똑같아야 돼. 그래서 X라는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크기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덧셈에는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사각형을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이항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a 마이너스 4b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0은 0 행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어.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양변을 2로 나누고 싶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b라는 행렬에는 2를 곱할 거네요. 마 2, 0, 4, 6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둘을 더합니다. 더하면 0, 마 1, 5,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제가 여기 좀 스피드를 내는 이유는 솔직히 별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안 배워본 거 아니고 행렬이라는 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과 크기 그리고 덧셈 뺄셈의 교환법칙, 실수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연산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A 행렬과 B 행렬이 있는데 저 녀석을 A랑 B 행렬에 지금 실수배를 해서 더한 형태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X하고 Y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X를 곱하고 여기다가 Y를 곱해서 더한 게 이게 됐대요. 그럼 성분들끼리 한번 볼까요? X 마이너스 Y가 3이라는 소리고요. 2X 플러스 3Y가 1이라는 소리고요. 2x 플러스 3y가 1 똑같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3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순서의 조합이 똑같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연립반드시 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메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곱셈. 자, 먼저 곱셈하기 전에 일단 덧셈 뺄셈 연산부터 먼저 마플 하고 그 다음에 곱셈으로 넘어올게요. 순차적으로. 자, 마플 꺼내볼게요. 유준이는 와서 들어야 될 텐데 한 번도 없어. 마풀에서는 제가 행렬에서 몇 문제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녀석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자, 가볼게요. 행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들을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괄호로 묶어서 표현해 줍니다. 행과 열 기억하시고요. 자, 뭐 그런 문제들인데 자, 이 녀석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1,3성분과 2,2 성분의 합은 알파이다. 1,3 성분 요거죠. 2,2 성분은 요거. 둘의 합은 6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행과 열의 숫자의 합이 3이래요. 그러면 1행에서는 2열이고요. 2행에서는 1열이 돼야 되는 이 두 숫자예요. 그렇죠? 만족하는 모든 성분의 합은 베타이다. 3과 0을 더했으니까 3이다. 뭐 이런 정도 느낌. 어렵지 않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것들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아까 대각선으로 쪼개고 표현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친절하게 행과 열의 번호가 주어졌어요. 그것들 더해서 만들어지는 연립방정식 문제일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 표현 한번 볼까요? 아래는 어떤 신용회사에서 고객들의 쇼핑 패턴 중에서 식료, 의류, 가전제품에 한 달간 신용카드 구매 거래 내용을 행렬로 나타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은 식료품과 의료비 가전제품에 30, 20, 70만을 썼다는 거야.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는 45, 20, 54를 썼고요. C는 50, 42, 39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인데 금액이 36만 원일 때라고 했어요. 소비 패턴과 고객의 성분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뻔히 보이는 이런 수준 낮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구색 맞추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많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표 보면 다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TV, 냉장고, 세탁기가 월별로 얼마가 판매됐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 여기다 지금 옮겨 적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의 의미라고 했어. 예, 이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무시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행렬이라는 건 행과 열의 그 크기에 따라서 행렬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m 곱하기 n 행렬, 행 곱하기 열 넘버가 그 크기를 나타낸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곱하기 2 행렬입니다. A라는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이니까 3행 2열. 그래서 총 6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 얘기해 보자. 행과 열. 행이 더 크면 둘 곱하고요. 둘이 다 같으면 K를 써주고요. 행보다 열이 더 크면 이렇게 하겠대요. 이거 조금 어렵다. 그치?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3행 1열, 3행 3열이야. 얘가 원하는 건 행의 숫자가 열의 숫자보다 큰 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그쵸? 행의 죄송해요.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행의 열보다 숫자가 큰 걸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둘을 곱해주기로 했어. 2 곱하기 1,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이렇게 쓰기로 했어. 자, 그 다음에 행과 열이 같은 아이들은 K를 써주기로 했어. 그리고 요거 열이 더 큰 녀석 여기 잘 보세요. JI 얘는 지금 1 곱하기 1, 2 행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 2 행렬인데 어떻게 이 1인 녀석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다. 2, 1 녀석은 얘잖아요. 얘를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성분의 합이 29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식 안에서 이렇게 다 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9 플러스 2K가 29니까 K 값은 얼마다? 10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가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나머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행렬은 연산을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막 엄청나게 우리가 뭐 루트 쓰고 뭐 I 쓰고 막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거의 정수의 연산인데 우리가 성분이 어느 성분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혼동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잘 모르겠으면 행과 열의 넘버를 그 자리에 써놓고 시작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시험 볼 때 막 겁나 헷갈릴 것 같아. 그럼 그거 써놓고 그걸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확하게 푸는 게 더 목적이니까. 행렬 틀리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 우리가 겁나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건 괜찮은데 행렬 틀린다는 건 겁나 쉬운 문제를 틀린다는 거거든요. 타격감이 커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행렬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다행스럽게 4개의 성분만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4가지의 성분입니다.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4가지 성분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매칭을 시켜줄 거야. 행과 열의 넘버가 저 자리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두 번째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세 번째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네 번째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을 쓰겠다는 거야. 다 바뀌어 지금. 거기다가 또 이걸 읽어봐. x 마이너스 열이야 열. 시험 볼 때 희한하게 i와 j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열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얼마? 열이니까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십니다. 2를 대입했으니까 2마 1 플러스 2에서 1. 2를 대입했으니까 4마 2 플러스 2에서 4. 1을 대입했으니까 1마 2 플러스 1에서 0. 2를 대입했으니까 4마 4 플러스 2에서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성분들을 구했고 이들의 합을 구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빠르게 가는 방법은 이따와 빠르게 가는 방법은 없어요. 행렬은 조급하게 가시면 틀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요. 그럴 것 같지? 지금 제가 이거 쓸 때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문제 읽으실 때 여러분이 I하고 J 혼동하면 가는 거야 바로. 문제 풀이가 아예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기 낼 때 당연히 너희가 I하고 J를 혼동했을 때의 답도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 좀 신경 써서 문제를 내면. 근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 행렬은 그래요. 어려운 건 아닌데 짜증나, 귀찮아, 집중 빡 하지 않으면 틀려요. 바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진행됩니다. 다른 걸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반드시 행렬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그들의 값도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얘가 3인데 A가 4고 얘가 이건데 C가 1이고 얘가 이건데 D가 2고 얘가 이거니까 B는 0이고 이딴 문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기대도 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요런 거 괜찮네요. 다른 건 좀 수월하니까. 자, 터프 2문제 할게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이거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실제로 작년에도 몇몇 학교에서 냈던,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쉽긴 하지만 어쨌든 유사합니다. 볼게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서로 같은 행렬이 성립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조건을 몇 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29고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 83이고요. A, B, C가 X다라는 조건을 던져줬네요. 자, 저것들이 함께 등장하는 어떤 식이 존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곱셈 공식이다. 지호야 불러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B C R. 오케이? 이거? 예. 그러면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3
A, A, B, C. 자, 지성아, 네. 이거 플러스 3ABC 맞아요? 아니. 그럼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3ABC죠? 구호 때문에 답이 틀려요. 아, 네. 그쵸? 구호 때문에 답이 틀립니다. 정확하게 외워야 돼. 아니면 전개해야지. 그치? 아니면 전개해야지. 뭐, 자, 왜냐면 봐봐. 이게 곱해지면 요렇게 곱해진 녀석들이 이거라는 건 아실 거고. 그쵸? 그럼 걔네들이 얘랑 곱해진 것들이 3개가 나올 거야. 그치? A, B, C가 지금 3개가 나오는데 지멋대로 막 곱해지겠지. 이게 원래 18개의 곱셈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생각해봐. 이 18개가 도대체 몇 개씩 짝을 이뤄서 나타날까? 이게 보면 18개가 플러스가 9개 생기고요. 마이너스가 9개 생겨요. 플러스도 9개, 마이너스도 9개. 그럼 적절히 사라지겠지. 그래서 6개씩 사라져. 그럼 이제 3개씩 남거든? 플러스 3개 남은 게 이거 남는 거야. 플러스 3개 살아남는 게. 그리고 마이너스 3개 살아남는 게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 자, 조심하시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을 건데, 문제는 이거 줬고, 이거 줬고, 이거 줬는데, 이거 구하라는데, 이거 없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지성아 뭐? B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되면 어. AB 플러스 B 플러스 BC 플러스 CB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지. 네. 그래야 이제 이 아이의 값이 나오겠지? 네. 자, 계산해볼까요? 요거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의 제곱 25에서 뺄 거야. 요거 29라고 돼 있어요. 2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럼 얼마죠? 2. 그래서 이 값이 2야. 자, 이 값은 저기서 29라고 돼 있고요. 이 값은 5라고 돼 있어요. 31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150. 자, 요 운전석의 값은 지금 83이라고 돼 있고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 거네요. 슈루룩 넘어가서 3x라는 값은 마이너스 72인가요? 그럼 x의 값은 얼마예요? 24.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했죠? 24, 마이너스 24. 야, 찍기도 쉽지 않게 문제를 내는 그치? 진짜 조합이. 더해서 5인데 제곱해서 29가 나왔다. 더해서 5, 제곱해서 29. 이렇게. 나온다. 찍으면 되네요. 마이너스 2랑 3하고 4 찍으면 나오긴 나오네. 어쨌든 그쵸? 자, 오랜만에 이식 배우시죠? 그쵸? 오랜만에 봤네. 나오면 이거 모르면 틀리시면 돼요. 뭘 끄덕끄덕거려. 안 틀리겠습니다 해야지 도윤아. 그쵸? 고생공식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저건 이제 고생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행렬 x라는 행렬을 저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x의 t제곱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렇죠? 이 숫자들의 조합이 지금 바뀌었어요. 새롭게 배열됐습니다.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의 t제곱은 b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규칙에 그대로 따라가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잘 보자. 얘 그대로 있고요. 얘 그대로 있어요. 얘네 둘만 위치를 체인지 했습니다. 그러면 a의 t라는 행렬은 2x 플러스 3y 그리고 2y xy 플러스 1, 3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자, 이 녀석이 누구랑 같대요? b가 성립한대요. b는 지금 x 플러스 2y 플러스 3, 2 xy 플러스 3, 3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이 같고요. 얘네들이 같다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2xy 플러스 1과 xy 플러스 3이 같으니까 xy의 값은 2라는 정보가 들어와요. 자, 위에 거 한번 볼게요. 2x 플러스 3y랑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라는 값이 지금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뭐 이항식을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의 값이 3이래요. 2를 더하면 3이고 2를 곱하면 2니까 당연히 우리는 숫자가 1과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세제곱했으니까 계산은 수월하겠죠? 이건 좀 더 수월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밑에 거는 곱셈 공식을 까먹으신 분은 뭐 틀려야 돼요. 그쵸? 운 좋게 숫자를 대입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자, 다음 가봅니다. 덧셈과 뺄셈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렬의 크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실수배를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